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목소리는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 코가 막막합니다. 맹맹해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애교를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라고 할 텐데 시장 상황이 좀 혼조를 보일 때는 저도 좀 자중을 하는 편이에요. 나름 해요. 여러분. 저도 자중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요. 막판에 시장 좀 약간 부진한데 싶었는데 막판에 또 S&P 500과 나스닥은 뿅 하고 또 올라왔네요. 다행입니다. M7 종목들 가운데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엔비디아 주가 흐름 좋고요. 계속 반도체 쪽이 또 회복세를 생각보다 빠르게 하고 있고 테슬라의 주가가 좀 아쉬운 그런 상황. 계속 판매량도 그렇지만 목표 주가 하향 얘기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실적 발표했던 퀄컴의 주가는 좀 4% 넘게 크게 빠졌는데 실적 내용은 좋았지만 이제 화웨이와의 공급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소식 좀 부정적이었고요. 일라일릴리가 오랜만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실적 내용도 좋은데 올해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적의 발표에 그런 딱 중간에 놓여 있으면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생각보다 좀 기대감들이 다들 높더라고요. 과연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들 월간 뉴스레터 담아서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연결하는데요. 동부로 넘어가셨대요. 뉴욕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때 뉴욕병에 빠져 있었던 사람으로서 뉴욕에 계신 우리 이남우 교수님 화상 연결해서 한번 향기라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벽이 있어요. 벽. 오늘 이 정도 공기청정기면 중국의 스모그도 날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정도면은 화성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거 CG 아니고요. 진짜 실제 제품에 저희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건데 웰스의 이제 공기청정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감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제작진들이 여도은의 거 좋은 공기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삿딜로도 준비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가격이니까 잠시 기대해 주시고요. 자, 아침에 이제 바쁘셨죠? 예, 정말 바빴습니다. 지금 뭘 열심히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아마존 나왔어요? 아니 오늘 또 팔란티어가 좀 급등했죠? 급등했어요. 지금 111불 슬퍼요? 111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슬퍼요? 아니요. 이제는 근데 이 자세는 약간 슬픈 거 아니에요? 네,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종훈아, 너 왜 그랬니? 요 손가락으로. 박종훈, 너 왜 그런 거야? 팔란티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네요. 자, 그럼요. 마지막에 또 지수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지수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0.28%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좋지 않았던 그런 흐름에서 마지막 1시간 동안에 마지막 1시간 동안에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차트를 좀 보여줬다. 나스닥이 0.5% 상승했고요. S&P 500 0.36%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에 시장이 약간 완전히 좀 돌아서는 모습을 일부 보였습니다. 러셀 2000 지수 0.32%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중소형주들은 사실 많은 변동성을 좀 주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부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상 연초에는 좀 관심을 받다가 크게 상승 후에는 다시 또 되돌렸거든요. 그 주가를 다시 되돌렸지만 자, 오늘 일부 기업들이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외에는 전부 다 좀 개별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한번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3% 상승했고요. 팔란티어가 9%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한번 맵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일봉입니다. 팔란티어의 흐름 자체가
뭐 호실적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메꿀까요? 안 메꿀까요? 저는 안 메꿀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우주 공간처럼 그렇죠. 그냥 남겨두고 저 밑에 있어라 하고 자기는 이제 올라갈 것 같은 이제 생각이 요 드는데. 하단이 약간 지지선이 되는 건가요? 저 지금 여기. 주가 양봉에서 그 하단 고쯤 여기죠, 여기. 얼마예요, 그게? 100달러? 여기가 $100. 아, 100달러 예, 붙겠다. 완전히 이제 다른 레벨로 올라갔죠, 사실상. 어나더 레벨. 어나더 레벨로 예. 갔고 오늘 아마 지금 1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시총을 아마 넘어섰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래서 그때 순위 보여주셨잖아요. 예, 순위 삼성전자 바로 보여줬는데 밑에 이제 팔란티어가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도 바짝 넘어섰을 붙였는데. 것으로 보여지고 네. 미국 내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30매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 개인적으로 좀 대단합니다.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1112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서 또 3% 상승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네, 헤드라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마존 실적 발표는 지금 장 마감 후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헤드라인 보게 되면 일단 실적 발표 기업들 정리할 때 오늘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하다가 오늘 네. 시간이 좀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네. 자, M7의 최근 이익 성장률이 지금 나왔는데요. 사실 과거에 정말 시장을 이끌었던 M7의 이익 성장률, EPS 성장률.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약간은 좀 주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스타게이트 본부가 이제 텍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텍사스에 이미 데이터 센터를 부지를 선정을 하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혼다와 닛산이 어제 아마 류종 기자님이 또 방송을 통해서 혼다와 닛산의 그 합작 회사가 이제 결렬됐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닛산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뉴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가자 지구를 미국에게 넘길 것이다라는 트윗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뭐 멕시코만 지금 이제 아메리카만으로 이제 뭐 바꾼다라는 얘기가 이러다 독도도 있었고 가져가겠어요? 자, 지금 이제 가자 지구도 미국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식민지주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 부분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DP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일부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어제 뭐 비슷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 우려에 따라서 WTI 기준으로 지금 $7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급등했었던 $80까지 딱 찍었던 유가가 지금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환 시장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46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107.5를 현재는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것을 뚫고 내려갈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할지는 우리가 향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발표를 볼 텐데요. 저 오늘 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제 애프터마켓 또는 오늘 뭐 프리마켓 이러한 기업들 제가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들 위주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라일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일라일리 매출 자체가 전년 이제 예상치 대비는 좀 하회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이 하회는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가 102% 성장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였고 빨간불이긴 하지만 100% 넘는 그렇죠. 성장. 와. 예, 이게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예상치 대비해서는 하회했지만 이 성장률에 대해서 진짜 여전히 대단한 거예요. 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는 좀 하회하긴 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마진, 마진을 보게 되면 그로스 마진, 총 마진을 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가 81.62%를 기록했는 이제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회사에서는 82.2% 그러니까 상향이 이제 비트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좋은 흐름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이던스도 지금 밴드 중앙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 예상치를 그대로 좀 부합하는 그러한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물론 노란불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매출과 EPS가 시장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가이던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의 이 성장률을 그대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에서 일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일라일리는 이렇게 실적 발표가 이렇게 나왔고요. AMD가 아니죠. ARM인데 제가 잘못 썼네. 네, 암 홀딩스. 네, 자, ARM입니다. ARM. AMD가 아니고요. 네. 자, ARM인데 지금 ARM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5.8% 성장률을 보였고 시장 예상치를 비트하는 EPS 또 시장 예상치를 비트하는 매출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가이던스가 조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예,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가 지금 0.53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밴드의 상단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일부 빨간불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매출가 자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ARM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러한 여러 시장의 예상치에 대비해서는 일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빨간불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드입니다. 예, 포드가 사실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따라서 포드 CEO가 직접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포드 이거 관세하면 우리 큰일 난다. 예, 이러한 이제 인터뷰도 좀 하게 되고, 네. 뭐 여러 외신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EPS는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매출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일단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러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예상치가 8.57 빌리언 달러 2025년 전체에 있어서 자 근데 포드에서 제공하는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7에서 8.5 빌리언 달러를 이번에 제공하게 되면서 상단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적 가이던스 2025년 가이던스를 내놨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뭐 주가가 오늘은 포드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요동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대차에 관세 부과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뭐 노이즈 아닌 노이즈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네. 오늘 많이 포드 주가는 7% 빠졌네요 좀 오늘. 많이 하락했습니다. 가이던스 때문에 7% 조금 빠졌던 네. 것으로 자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퀄컴입니다. 또 시장에서 가장 또 관심이 있었던 퀄컴인데요. 퀄컴이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아요. 퀄컴 자체가. 퀄컴이.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계약이 일부 성사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일부 연기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퀄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좋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지금 실적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 시장 예상치 비트했습니다. 매출도 비트했습니다. EPS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가이던스도 좋습니다. 가이던스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시한 예상치가 회사에서 제시한 그 매출의 하단, 가이던스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바라봤고 마찬가지로 녹색 불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EPS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그러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래도 매출과 가이던스가 전부 다 괜찮은 흐름. 최근에 여러 뭐 AI나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 여전히 온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 역할로 할 수 있는 게 뭐 ARM이나 퀄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퀄컴은 뭐 중국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로블록스. 예전에 초딩이라 하면 안 되겠죠? 초등학생분들이 이미 해놓고. 괜찮아요. 초등학생 분 중에서는 예. 3%가 이거 지금 이 시간에 방송 안 볼 거예요. 보겠죠? 예. 그래서 초딩 혹시 있으면은 인증해 주세요. 예. 이모가 선물 보낼게요. 예. 진짜 네. 진짜 그럼 진짜 초딩이다. 예. 무슨 초등학교? 이거 어디 몇 보시는 반? 분들이 자기 자고 있는 애들을 깨울 수도 있어요. 예? 야 일어나 빨리 채팅해. 그러지 야 마세요. 여행커님이 선물 준대. 새벽 6시 15분입니다. 초등학생은 자야 합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자, 그래서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가 지금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2%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조금 뭐 좋지 않은 빨간불이 뭐 일부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 예약 매출, 뭐 부킹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부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로블록스는 사실 과거 메타버스 때 아마 큰 관심을 받았고, 난리 났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제 게임의 어떤 여러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내 아이들도 지금 로블록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쵸. 지금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으로 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가 이제 어른들까지도 게임을 하는 그러한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좋은 의견들이 과거에 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게 지금 주봉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과거에 정말 큰 긴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던 주식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5.5달러, 오늘은 이제 크게 빠졌죠. 오늘은 왜냐면 실적이 좋지 않은 일부 또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마이너스 13%를 보였지만은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언더아머입니다. 언더아머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정말 나이키를 뭐 능가할 수 있는 이제 의류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뭐 기업으로서 저 브랜드가 관심이 아마 있었는데.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가 모델로 해가지고 언더아머? 그래도 그때 그 시기에는 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부진했어요. 1+1으로도 안 팔린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디자인은 좀 아쉽고 기능성에 좀 집중한 기능성에 집중한 브랜드였잖아요. 거죠. 그렇죠. 뭐 아쉽네요. 디자인적으로는 그냥 저도 뭐 네. 너무 기본이니까 기본. 네. 근데 가격은 그렇게 가격은 싸진 또 않아요. 맞아요. 싸지 않고. 네. 애매한 포지션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언더아머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분기에서도 좀 크게 뭐 좋지 않았던 주가 자체가 그랬던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이번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로서 매출 성장률은요 마이너스 6%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EPS는 시장 예상치를 좀 비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뭐 가이던스가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가이던스도 뭐 시장 예상치 그대로 부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언더아머가 되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일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오늘은 마이너스 7%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고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차트를 준비를 못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2022년대에 뭐 여러 가지 뭐 홈 트레이닝부터 해서 그때 여러 가지 뭐 좀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로 2022년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지면서 지금은 뭐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뭐 11불에서 7불, 오늘은 뭐 7불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좀 훼손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더아머는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코아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오르면서 일부 이게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작년 4분기부터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초콜릿 양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가격을 높이든지, 아니면은 뭐 초콜릿 향이 나는 뭔가 첨가를 하든지. 어떤 첨가물을 좀 넣든지, 뭐 이러한 여러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허쉬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오게 되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가 시작 예상치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2% 성장했습니다. EPS가.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그래도 비트했습니다. 비트했는데 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노란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가이던스가 이제 문제인데 가이던스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폭이 크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는 지금 7.36달러를 예상을 하면서 제시를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제공하는 EPS 가이던스가 6달러에서 6.18달러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도 크게 낮춰서 가이던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허쉬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오늘은 이제 4%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워낙 이제 좋지 않았었죠, 사실상. 그래서 2023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뭐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PS가 이번 매출에 있어서 33.2%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 오늘은 뭐 주가가 약간은 정말 출렁거렸어요.
크게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 출렁거림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장중에까지만 해도 주가가 오르고 또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본 실적은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아마존 웹 서비스 쪽에 있어서도 상회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비트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긴 했는데 이 부분보다는 향후에 대한 실적에 그 환율 쪽에 있어서 좀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애널리스트들이 한 1,585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그 밴드를 1,510억 달러에서 1,555억 달러.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밴드를 제시한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2%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지금 실적 발표가 너무 많죠.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요거 하다가 지금 정말 볼장 다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실적 발표 투더리 스모프 같아. 예. 아마존 실적 발표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런 느낌인데요. 그만 좀 나오지. 네. 자, 아마존을 뭐 EPS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EPS가 시장 예상치가 1.5달러인데 이번에 시장에서 지금 발표한 매출 EPS를 보게 되면 1.86 네. 비트했죠. 네. 자, 매출도 마찬가지로 비트를 했습니다. 소폭 비트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성장을 했고요. 자, 가이던스가 이제 앞서 말씀해 준 가이던스가 이제 약간은 좀 우려스럽게 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가요. 2025년 이번 1분기 가이던스가 158.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58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151에서 155. 예, 이렇게 이제 이게 밴드가 아예 하다 그 보니까 하단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상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이던스 때문에 지금 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한 마이너스 1.8%, 1.7%.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막 6%, 7% 하락하는데 아마존이 조금 버티네요? 무거워요. 예, 묵직합니다, 얘네가. 저런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근데 다른 애들 막 갈 때는 또 못 가요. 너무 묵직하다 보니까. 고민되네 또. 어쨌든 이런 예. 아쉬운 실적. 근데 엘프뷰티도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네. 1월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생각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22%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던스가 엘프뷰티 말씀하셔가지고 가이던스가 저도 보고 있는데요. 가이던스가 전부 다 빨간불 들어왔어요. 아이고. 예, 가이던스가 전부 다 빨간불 들어오고 지금 매출, 에비타, 뭐 순이익, 넷 인컴, EPS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전혀 지금 부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가이던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은 그냥 시장 예상치 EPS는 시장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로 31%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비트를 했는데 가이던스가 지금 뭐 거의 새빨갛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프뷰티도 약간 중국 익스포저가 있나 그렇죠. 봐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을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제외하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중국의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엘프뷰티는 근데 미국의 좀 그래도 젊은 층, 높죠. 미국의 이제 젊은 층을 좀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의 그 비중 자체가 미국에 그래도 좀 쏠려 있는 듯한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22% 빠졌네요. 지금 근데 급락했습니다. 중국 익스포저 큰 기업들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은 게 예. 뭐 케빈 클라인, 타미 피거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금 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랐다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을 중국이 이제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중국 쪽에서 매출을 기대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향후에 올해 실적이 있어서 좀 부진한 전망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로 여러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데이터 볼까요? 실적 내용 더 있나요? 그다음에 실적 어펌홀딩스 네, 어펌홀딩스. 어펌홀딩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9%, 10% 급등했습니다. 오, 실적 실적이 좋아요? 좋게 나왔습니다. EPS도 괜찮게 나왔고 매출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성장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가이던스가 녹색불이 들어왔고 가이던스가 너무 좋게 얘기했네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제공하다 보니까 지금 어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0% 넘는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또 뭐 차트 보시면서 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그다음에 데이터. 자,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사실 M7의 이익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블룸버그 어떤 저 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M7과 뭐 S&P 500, 뭐 지금의 뭐 EPS 성장률, 이익 성장률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거에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 EPS를 좀 끌어올렸었던 가장 주된 요인이 이 M7 특히나 비중이 워낙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이 어떤 미국 시장을 좀 끌어오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는 2025년이 들어서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뭐 조금 뭐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얀색이 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의 어떤 이런 성장률에 대해서 일부 좀 주춤하다 보니까 EPS가 전체적으로 이 파란색 선이 좀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물론 이번 실적이 좀 지나고 나서 또 앞으로 어떤 가이던스나 전반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뭐 이익에 대해서 어떤 상향 조정을 할지 안 할지 우리가 뭐 향후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일부 이러한 상황을 좀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많은 시장에서 뭐 지수별 어떤 이익 성장률이나 EPS 성장률 전망치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었던 그런 EPS 성장률 자체가 일부는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M7에 대해서 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 표를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재미난 게 있습니다. 미국 상위의 1%와 미국의 하위의 50%.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상위 1%가 있잖아요. 부자들. 네. 소위 얘기하면 부자들. 그리고 미국 하위 50%.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분들의 자산 배분 자체가 미국 상위 1%는 주식이 61%예요. 오. 캐시, 현금을 12% 갖고 있고 네. 11%가 부동산.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대부분이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 하위 50% 일반 이제 뭐 중산층이라 보게 되면 지금 이분들이 자산 배분 자체가 이제 부동산의 55%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다가 지나가다가 상식적으로 야 요즘에 미국의 상위 1%는 어디에 투자하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식이야. 주식에 투자하고 61%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너 지금 부동산 맞냐? 아, 그럼 너는 미국 가면 하위야, 하위.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산에 대해서도 일부 약간의 또 다른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2019년 자료예요. 2019년 자료긴 한데 이제 좀 오래되긴 했죠. 오래되긴 꽤 했지만 오래된 자료인데 근데 최근에 뭐 데이터도 보면은 전체적인 미국 국민들이 주식 비중이 자산에서 굉장히 많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많죠. 예, 더 그러니까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도 사실 주식 시장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중이 훨씬 많지만, 그쵸. 자 그래서 약간의 그 국가별로 또 문화별로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어디까지 넘어갈까요? 텍사스 오픈 AI가 네. 텍사스 에빌린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무슨 그래서 의미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지금 부지를 먼저 선정했고요. 이미 지금 설립 이제 하고 착공 중이라고 해요. 착공 중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스타게이트의 대표적인 기업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위해서 추가 부지를 선정했고요. 다른 10여 개 주에서도 더 많은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텍사스가 일단 뭐 아마 본부로서 텍사스가 먼저 시작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5개 주에 있는 다른 지역들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 1기가와트 용량을 각각 그 데이터 센터들이 좀 가질 것으로 좀 보여진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자세한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유종 기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뭐 혼다와 닛산에 대한 합작법인 자체가 일단 결렬이 됐습니다. 아이고. 결렬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 닛산이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자, 닛산 자체가 지금 가급적이면 미국에 기반을 둔 기술 회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간에서는 지금 폭스콘이 뭐 인수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파트너를 좀 이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자 일부 지금 이런 합작 지주회사 설립 협상 자체가 이제 결렬이 되면서 지금 닛산이 어느 방향을 좀 가질지가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고
사실 과거에 혼다와 닛산이 합쳐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뭐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가져갈 것이다. 이런 뭐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사실상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사실상 앞으로 또 어떠한 또 방향을 보일지도 저도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좀 구조 조정을 또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어떤 뭐 상태에 위치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요거 그냥 잠깐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자,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전투가 끝나면 가자 지구를 미국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협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트윗을 올렸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저건? 뭘 진짜 미국의 뭔가 그러니까 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자 지구를 막 이렇게 두고 싸우니까 왜 우리나라 예전에 미국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소련이 막 북한하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느낌인가요? 원래 사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었죠. 네네. 이스라엘과 미국 네. 자체가 일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거는 좀 완전 다른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자 지구를 미국에 넘긴다? 요새 하도 많이 예, 가져가려고 이거 자체는 이거는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우리 여러 전문가분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중동학에 대해서도 네. 아시는 분들 뭐 많이 또 계시다 보니까 아마 또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트윗 내용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써져 있던 내용. 제가 이거를 그냥 번역을 돌렸어요. 네. 번역을 돌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가자 지구는 전투가 끝난 후 이스라엘에 의해 미국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척슈머 같은 인물들, 이 지역 내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현대적인 주택이 있는 공동체로 재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 자체가 지금 많은 전쟁을 위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들 자체를 재건하거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가자 지구가 미국으로 넘겨질 것이다. 뭐 이러한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가자 지구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를 떠나서 지금 여러 그린랜드부터 해서 파나마 운하, 뭐 가자 지구 여러 이제 그러한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뭐랄까요? 어떤 뭐 부동산 정책? 뭐 이렇게 글로벌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뭐 체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 뉴스레터 쭉 들어봤는데 실적 발표 내용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줄을 잃었는데 네네. 이게 모두 다 좀 좋은 내용보다는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발표한 기업들, 특히나 중국 관련한 익스포저가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부진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 계속해서 염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